이렇게 도와주세요. 해설 음악회를 제가 과천에서 한 몇 번은 진행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요번에 4월 달에는 제가 피토와 늑대 그리고 동물의 사육제를 했는데 제가 스스로 기본적인 대본이 피토와 늑대는 있지만 그것도 각색을 했고 동물의 사육제는 전혀 없는 대본을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청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요. 되게 뭐 작곡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곡의 구성이나 감상법 이런 걸 설명하시나요? 그걸 떠났습니다. 보통 어디로- 해설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딱딱하기가 쉬운데 뭘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해봤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춤을 추고 있는 코끼리랍니다. 오른발 들고 이렇게 왼발 들고 이렇게 코끼리의 멋진 춤을 다 같이 함께 흔들어 봐요.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에 네.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적인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음악이 지나갈 때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환상을 그 음악 속에 같이 삽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계속 그게 도움이 됐던가 봐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못 느꼈던 그 부분을 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해설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이번에 택했어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품격이 높아져 가고 다양해져 갑니다만은 클래식은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이 클래식 감상의 어떤 작은 도움 길잡이가 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클래식 감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내가 어떤 대상에게 관심이 없으면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클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품부터 뭐 큰 곡까지를 진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네. 또 어떤 분은 큰 곡부터 작은 곡까지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본인들이 듣는 취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사람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소품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서 정말 그 음악이 나한테는 맞는 음악이고 너무 그 음악이 위로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오케스트라 곡을 들으면서 정말 멋지구나 하면서 그 음악에 빠져들곤 하거든요. 저는 그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듣게 되다 보면 저절로 내 귀가 열리고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순전히 제 기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에 그 악장과 악장이 쉴 때 그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곡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 하고 박수 받고 경 하고 박수 받고 희 하고 박수 안 받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하고 박수 받잖아요. 인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맥을 끊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보통 소나타나 뭐 심포니 이런 게 다 틀리게 악장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보통 교향곡은 사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악장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내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한꺼번에 불려져서 한꺼번에 박수를 받는 것이 예의거든요. 네. 그러려면 관중들의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너무 1악장 끝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음악적인 상식을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 뒤에다가 많이 싣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보고 아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하고 또 많은 그런 훈련을 지금 클래식계에서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 청중들의 관람 예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뭐 관람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극장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이 시작됐을 때 물론 클래식 공연계에서는 그걸 금지는 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켜놨다든지 또 뭐 부스럭거리면서 뭘 먹는다든지 뭐 영화관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연계에서는 음악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그 음악 섬세한 그 소리를 하나하나 다 내 귀로 느끼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 방해가 되거든요. 다른 소리가 난다거나 떠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하게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무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영광스러우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크실 텐데 살아오시는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나 삶의 철학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세요? 최초라는 것은 영광이라기보다는 항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업이 형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책임감에 따른 내 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 내가 어느 사람이든 똑같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고 이루어야지만 그 길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K-팝 이래서 뭐 유럽, 미국에서도 우리 젊은 대중음악에 대한 반향이 큽니다만 우리 한국의 클래식 음악 연주도 있고 뭐 작곡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식은 클래식이고 팝은 팝이에요. 그거를 접목해서 뭘 한다는 것은 관중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클래식은 클래식답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팝은 또 팝대로 신나게 들을 줄 알아야지만 제대로 음악의 길을 또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클래식에 대한 교육 수준이나 연주, 관람객들의 뭐 반응 이런 걸 보면 세계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클래식 분야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제 생각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음악계보다 제가 연주회장을 가보면 관중들이 꽉 차는 걸 보거든요. 네.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또 우리 음악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관중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